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는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3월과 함께 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굵은 장대비가 쏟아졌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10mm, 경북 내륙에는 1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까지 1에서 3cm의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부터 꽤 많은 양의 비가 이어지며 기온이 다소 낮은 경북 북부는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도 예년 이맘때 기온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일교차만 유의하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대구와 그 밖의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더불어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풍랑특보가 이어지며 너울성 파도가 매우 높아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평년 수준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일교차가 커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자는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자주 독립의 의지를 알린 3.1절이었습니다. 정상 간 소통이 이어지며 한일 관계는 개선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독도 문제만큼은 여전히 냉각된 상태인데요.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했고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한국과 일본 양국 정상은 두 손을 맞잡으며 친밀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이번 달에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안동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저의 고향 경북 안동에서 한번 해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총리께서도 좋은 의견이라고 하셔서 이처럼 한일 관계 전반에서는 점차 신뢰가 회복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 문제만큼은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시마네형 마스에시에서 열린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행사를 앞두고 시마네 현청 지하 구내식당에서 다케시마 카레를 판매한 사실도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고 특히 독도와 인접한 울릉도에서는 일본의 반복되는 영유권 주장에 대해 반발이 거셌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권을 무시하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명백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침탈하려는 침략 행위입니다. 울릉도에 내걸린 문구들은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태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강하게 분노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도 독도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은 오늘도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스코가 미래 철강 시장을 선점할 8대 핵심 고부가 가치 제품을 선정하고 초격차 경쟁력 강화에 나설 프로젝트 팀을 신설했습니다. 전략 제품은 차세대 성장 시장용 스테인리스 스틸,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용 포스맥, 저온에 잘 버티고 내마모성이 강한 고망간강, 그리고 전기로 고급강 등입니다. 각 제품을 책임질 8개 프로젝트 팀은 포항 광양제철소 직속으로 배치돼 연구 성과가 생산 공정에 즉시 적용되는 현장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우리나라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는 매우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시도 간 이동에 따른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성장 동력의 핵심 청년층만 살펴봤더니 대구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변한 일자리는 물론 청년을 위한 정책 또한 태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시도 간 인구 이동 순유입과 순유출에서 대구는 5,400여 명 줄어 순이동률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습니다. 17개 특광역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빠져나간 인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대만 보면 대구가 가장 심각합니다. 대구의 순유출 5,400여 명 가운데 90%인 4,800여 명이 20대였습니다. 20대 순이동률은 마이너스 2.3%로 1년 새 100명 가운데 2.3명꼴로 줄어든 겁니다. 유출 인구 수로는 부산, 경남이 더 많았지만 나이 비율로는 대구가 가장 심각합니다. 1년 전인 2024년과 비교해서도 20대의 순이동률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3%로 순유출이 가팔라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0년 넘게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꼴찌에 그친 대구에 일자리 부족 등 경제 기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구에서 태어났고 대구에 자라다 보니까 쭉 대구에서 살고 싶은데 일자리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 기회가 되면 대구에 있고 싶지만은 아니라면 또 서울에 올라오게 될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청년층을 유입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 주거 지원 등이 필수로 꼽힙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청년 유출과 고령화가 함께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생활인구 확대, 정주 여건 개선 등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유출을 줄이는 유입과 유출의 균형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20대 청년 유출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취업과 결혼, 출생으로 이어지는 미래 세대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성장 동력의 핵심인 청년이 가장 많이 떠나는 도시. 대구의 청년 유출은 도시 존립을 걱정해야 할 구조적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SNS를 통해 행정통합은 지금 멈출 수 없다고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언급하며 준비된 지역부터 시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북 북부권의 반대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도 100% 찬성을 받기 어렵다며 통합 이후 지역 내 균형발전 대책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창문에 붙이는 필름으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효율성인데 현재 태양광 발전 설비의 33% 수준인 발전 효율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창문에 붙인 필름을 통해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필름을 차 유리창에 붙여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재료연구원이 개발 중인 차세대 창호형 태양광 발전 기술입니다. 실제 개개인들이 자가 셀 필름을 구매해서 자기 집 창호에 붙이고 싶은 영역에다가 선택적으로 가위로 재단을 해서 붙일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창호형 태양광 발전 설비의 발전 효율은 기존 태양광 발전 설비의 약 33% 수준. 얼마나 발전 효율을 높이느냐가 관건인데 우선 50%에서 6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 필름의 스마트 윈도우 기술을 접목시켜 창호의 태양광 투과율을 조절하고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윈도우 솔라 필름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있지만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면 언젠가는 기존 태양광 못지않은 효율이 나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일사량에 따른 발전량과 가시광선 투과율, 냉난방 부하 변화 등을 모니터링해 오는 9월까지 실증 초기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포항공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 사업에 대구 경북권 거점 기관을 3기 연속으로 선정됐습니다. 포항공대는 1, 2기에 이어 이번 3기에도 선정됨으로써 앞으로 5년간 대경권 실험실 창업혁신단을 주관하고 지원합니다. 창업 탐색 지원 사업은 대학과 연구소, 공공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시장 탐색 과정을 마친 팀에게는 멘토링, 시제품 제작,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을 연계해 본격 창업 준비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봄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초여름 같았다가 다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이런 날씨 때문에 농촌 들녘에서는 병해충 발생 시기가 빨라지는가 하면 밀도도 갑자기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 비닐 온실이 즐비한 경북 칠곡군의 들녘입니다. 온실 안엔 올해 초 아주 심기를 한 오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아랫잎에 누렇게 변한 반점이 눈에 띕니다.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생기는 노균병인데 심각하진 않지만 발생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작년에는 한 수확하고 한 40일 넘어서 왔죠. 여기 살짝 왔는데 올해는 정식하고 한 20일 만에 왔으니까 좀 빨리 왔죠. 잎이 말리고 열매를 이상한 모양으로 변하게 하는 참먼지 응애도 빨리 나타나 방제에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제 5월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활동을 이제 애들이 하는데 제가 밭을 소독을 해도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성주에도 참외 상당히 돌았다 그러더라고. 이게 이제 야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봄인가 했는데 초여름 같았다가 다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변덕스러운 날씨가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내부에 이제 이슬이 맺히는 그런 현상들이 나고 그에 따라서 뭐 노균병 같은 병들이 조금 다른 해보다 조금 일찍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현장 조사와 시료 채취 분석에서도 노균병이나 흰가루병, 응애류 발생이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아직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병해충의 밀도가 갑자기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환기할 때 급격한 온도 변화가 생기지 않게 주의하는 등 온습도 관리를 잘해줄 것을 농가에 부탁했습니다. 최저 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가온을 해주거나 또 뭐 이불을 덮어주거나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처음에 하옆에 병반이 보일 때 그런 잎을 빨리 따내서 제거하고 또 등록약제를 앞뒷면 골고루 묻도록. 이상 기후가 병해충의 발생과 확산조차도 종잡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포항시는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매달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이에 더해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3년 만기 후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생계의료급여에서 탈수급해야 합니다. 포항시는 오늘부터 3월분 포항사랑 상품권 230억 원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이번에 판매하는 상품권은 카드형 모바일 포항사랑 상품권으로 IM샵 앱이나 지역 내 104개 판매된 금융기관에서 충전할 수 있고 개인별 구매 한도는 월 40만 원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1월에는 230억 원, 2월에는 설 명절을 맞아 600억 원의 포항사랑 상품권을 판매했습니다.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선라이즈호가 2달간 선박 정기 검사를 끝내고 지난달 27일부터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선사인 대저페리는 운항 재개에 맞춰 울릉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늘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주중, 주말 구분 없이 요금을 50% 할인하고 울릉 주민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저 페리는 또 포항 울릉 구간에 지난해 4월부터 기관 고장으로 멈춘 대형 쾌속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를 다음 달 10일 운항 재개할 계획인데 좌석 등급 업그레이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굵은 장대비가 쏟아졌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10mm, 경북 내륙에는 1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제부터 꽤 많은 양의 비가 이어지며 기온이 다소 낮은 경북 북부는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도 예년 이맘때 기온 예상됩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일교차만 유의하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대구와 그 밖의 경북 대부분 지역에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더불어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풍랑특보가 이어지며 너울성 파도가 매우 높아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오늘 2m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5도, 구미도 4도로 오늘 기온 평년보다 높은데요. 낮에는 대구 12도, 구미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3도, 문경은 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12도, 문경은 11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8도로 시작해 낮에는 9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일교차만 유의하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 변화가 커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